자, 거기 도표를 다시 보시면 면세의 취지 쪽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조세의 역진성이라는 건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세부담을 적게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오히려 세부담을 많게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의 연소득을 따져봤더니요, A는 뭐 한 1억이라고 할까요? B는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들이 1년 동안에 쓰는 소비액을 한번 봤더니요, A는 이 중에 50%인 5천만 원을 쓰고 있고요, B는 이 1,000만 원 100%를 다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배워서 알고 있듯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이 가정은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소비액이 이렇다면 이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일 테니까요, A는 10% 5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B는 10% 100만 원을 부담하게 돼서 이 두 사람이 토탈 6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서 야, 이거 참 바람직하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은 세금을 부담하니까 이 부가가치세 이거 상당히 참 좋은 세금이구나, 멋진 세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상당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소득에 대비해서 이들이 얼마씩의 세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그러면 A는 1억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이니까 5%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B는요, 1,0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이니까 1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게 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적은 세부담을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많은 세부담을 하게 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소비세가 아니냐, 그러면 소비에 대해서 이게 비례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뜬금없이 소득이라는 걸 들춰내가지고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난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생각도 또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600만 원이 올해의 예산이라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600만 원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세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 세목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두 개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정부는 이 6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소득세에서 얼마를 걷고 부가가치세에서 얼마를 걷겠다는 그런 계획을 짤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600만 원의 세금을 소득세를 통해서 다 걷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적용세율을 생각해 볼 때 A에게는 한 소득이 크니까요, 그죠? 한 20% 30% 정도 부담하게 하고 B에게는 한 그보다는 낮을 텐데 거의 0%에 가깝겠죠, 그죠? B는 부양가족도 있고 기초적으로 공제할 것도 공제하면 거의 0%에 가깝게 그렇게 세부담을 지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세부담을 시키면 20% 0% 이렇게 적용해야 좀 이치에 맞는 것을 오히려 A에게 5% B에게 10% 이렇게 과세를 해버렸으니 이게 역진적이지 않고 뭐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변동할 수 없는 주어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야 될, 조달해야 될 돈이 있으면 이거를 부가세를 통해서 조달할 거냐 아니면
소득세를 조달할 거냐, 소득세를 통해서 조달할 거냐, 부가세를 통해서 조달하면 얘를 통해서는 얼마를 조달할 거고, 소득세를 통해서 조달할 거면 얘를 통해서 얼마를 조달해서 이 600만 원을 조달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금이 5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세금이 과연 소비에 비해서 비례적인 세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소득에 비춰봤을 때 이게 어떤 세부담이 어떤 분배가 될 것이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가가치세는요, 역진적인 세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세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의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역진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우리 기초생필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면 이게 조금 완화가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초생필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우리가 먹는 거, 뭐 쌀, 보리, 야채, 뭐 과일, 생선, 우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소비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부자라고 뭐 하루에 100끼 먹습니까?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생필품 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부자에게는 아주 미미하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률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면 그 효과는 부자에게는 상당히 미미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좀 완화가 될 건 아니냐,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필품 등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